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어 중에서 동정일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일려는 표어 중에서 생활표어에 포함되고 원불교 수행의 특징을 말한 것입니다. 원불교 수행 중에서 수행의 표어로 무지선, 무처선이 나옵니다. 그 무지선, 무처선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동정일려입니다. 동정일려라는 것은 동과, 이게 우리가 활동하는 동할 때와 뭔가 좀 이렇게 정할 때, 한결같이 그 어떤 간격이나 단절이 없이 쭉 이어가는 수행하는 공부심이 쭉 이어가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원불교에서 무지선, 무처선의 그 다른 표현으로 동정간 분리선이라고 말합니다. 동정간 분리선이란 것은 동과 정의 사이에 그 선하는 그 공부가 떨어지지 않는,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그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가면 또 동정간 분리선, 동정간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성이라는 것은 각자의 성품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 각자 자할 때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그러니까 동정일려의 표현은 동할 때든지 정할 때든지 성품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 공부를 하는데 성품이 쭉 이어지는 그런 공부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선이라 함은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분별 주착이 없는 그 각자의 성품을 오득 깨달아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정일려는 본래 동정이 없는, 동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성품자리에 바탕에서 심신작용의 선상에서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렇게 활용하는 그 선상에서 동할 때 동하면서 동에 매이지 않습니다. 또 정할 때는 또 정하면서도 정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공부를 동정일려라고 하는데,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경지를 그 대강열애위에 오르면, 원불교 수행법에서 대강열애위가 나오는데요, 대강열애위에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동할 때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할 때는 분별의 절도에 맞는 경지가 된다고 동정일려의 최고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동정일려 할 때 이 동정은 무지선, 무처선을 말할 때 무시, 무처의 다른 말입니다. 이게 때가 없고 곳이 없죠. 때가 없고 곳이 없는 공부, 이 양태를 양분을 하면 동할 때, 정할 때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정일려 중에서 일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려는 하나 일자에다가 같을 여자, 이게 하나로 쭉 같다 이거죠. 이게 공부심이,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이 어느 때는 됐다가 어느 때는 안 됐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부심이 쭉 이어지는데, 그 공부심의 표준이 뭐냐고 하면 우리의 성품자리입니다. 이게 성품자리가 동정이라는 경계에 매몰되지 않고 성품자리가 동할 때와 정할 때 쭉 이어지는 것이죠. 간격이 생기지 않고 또는 단절되지 않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간격이 안 생길 수 있고 또는 단절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 자리에서는 그 성품이 끊어지지 않게끔 쭉 이어져요. 계속. 그 자리는 끊어질 수도 없고 간격이 생길 수도 없는 자리지만
마음 차원에서는 우리가 동정 간에 그것이 끊어질 수도 있고 단절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끊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적공을 들이는 그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동정일련은 동정이 둘이 아닌 이 성품짜리를 마음 차원에서 간격과 단절이 없도록 지속시키는 그러한 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10장에서 이 동정일녀의 경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이 없을 때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정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이 없을 때 미리 준비를 해서 일이 생길 때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가 되면 당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늘 이렇게 편안한 마음의 어떤 그 부동심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게 탄탄하게 바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목전의 판국에 그냥 탁 묶여버려요. 그냥 일 앞에 일에만 그냥 매달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편안한 마음이 준비가 되면은 차분하게 순서에 따라서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하는 가운데에서도 동하는 공부. 그래서 이것을 정중동 공부 이렇게 말하죠. 또는 동하는 가운데에서도 정하는 공부. 그래서 이것을 동중정 공부 이렇게 되죠. 정할 때는 그 동이 바탕되고 동할 때는 정이 바탕되는 공부를 우리가 동정일려에서 이 일여의 공부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과연 동정이라는 이 범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동, 정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일이 있을 때의 동, 일이 없을 때의 정, 한가할 때의 정, 또 우리가 일이 있어서 그 바쁠 때의 동,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사실은 이 구분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심리적 상태에 따른 구분이죠. 이건 상대적인 구분이지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고요. 딱 고정된 구분이 아니고 상황에 따른 구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를 놓고도 그 낮은 낮 이렇게 활동할 때 낮을 동할 때라고 말하고 아침 정원 저녁을 보통 정할 때라고 말할 수 있죠. 또는 일주일 중에 주중은 동할 때, 주말은 좀 쉴 때는 동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보통 뭐 계절을 말아도 봄, 여름은 동할 때라고 한다면 가을, 겨울은 이렇게 정할 때라고 보통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구분은 우리가 그냥 상징적인 구분이죠.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또 우리가 원불교 훈련법에서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있어요. 정기훈련은 정할 때, 상시훈련은 동할 때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구분은 환경의 상태를 전제한 마음 상태지 절대적 구분이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게요. 우리가 아침 시간에는 정할 때라고 하지만 보통 아침에도 우리가 일이 첨예하게 작동이 되면 그때도 무척 바쁠 때입니다. 사실은 아침에도 동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낮을 아무리 분주할 때라고 하지만 쉰다든지 조금 여유를 가진다든지 뭐 담소를 나눌 때라든지 이렇게 서로 일에서 좀 떨어져서 담소를 나눌 때라든지 할 때는 사실은 그때는 정할 때죠. 그래서 우리가 동할 때라든지 정할 때라는 이 구분은 굉장히 상황적이고 심리적이라는 것이죠. 동과 정을 현대적인 그 용어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활동적인 동과 고요하고 좀 여유가 있는 그 정할 때의 그 표현을 지금 시대로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과 소비,
또는 노동과 놀이. 노동은 좀 동적인 것 같고 놀이는 좀 쉴 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되죠. 또는 그 직업과 취미. 또 넓게 보면은 축적하는 거, 이렇게 자기 뭔가를 이렇게 쌓는 거. 또 하나는 그냥 자기 삶을 위해서 소비하는 겁니다. 축적과 소비. 뭐 이러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넘나드는 무대가 바로 동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과 정.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요, 동과 정을 정할 때의 그 휴식, 또는 동할 때의 어떤 성취, 또는 일탈과 일상, 또는 안정과 위험, 또는 소요, 이렇게 편안하게 소요하는 것과 자기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발산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러한 조화와 리듬으로 동정을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교육품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피로 회복을 위해서 때때로 소창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정당하게 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놀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요 또는 소창, 이것도 겸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정인력의 표어에서 어떤 그 동정이라는 범주하고요, 또 일여라는 의미도 살펴봤고요, 동정이라는 의미를 현대적인 시각으로도 한번 또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